안녕하세요. TV홈닥터 더 나은 클리닉 최현정입니다. 와, 9월이 이렇게 또 지나가고 있습니다. 9월 말이 됐다는 거 오늘 달력 보고 또 성큼 놀라게 되는데요. 이러다 또 며칠 지나면 이제 연말입니다 이런 얘기하고, 또 며칠 지나면 이렇게 또 한 살 먹습니다 이러고들 있겠죠. 그래서 나이 한 살 한 살 먹을수록 건강 잘 챙겨야 한다는 거 새삼 확인하게 되고요. 오늘 여러분이 궁금하셨던 건강 정보 여기서 또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성아 영상의학과 전문의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자리 함께 해주십니다. 배우 최란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또 홍춘이가 왔다며 너무 좋아해 주셔가지고 네. 또 이번 주에 또 오자고 해서 또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그 노래 조금 덜 들었던 노래. 네. 아까 금방 세월이 바뀐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흘러가는 세월인 것을 그때는 왜 몰랐을까. 살아보면 모든 것이 아쉬움인데, 바로 그거잖아요. 금방금방 지나가는데 아쉬움인데, 이제는 우리가 다 건강 잘 챙겨서 꽃이 피는 인생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배우 41년 차지만 이제는 새내기 가수 홍춘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의 건강 정보 알려주실 분 문진수 외과 전문의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사실 오늘의 주제는요. 저희가 오늘 딱 구성이 참 좋아요. 선생님 계시고 전체가 여성으로 구성이 네. 되어 있는데, 저희가 정말 눈 크게 뜨고 귀 쫑긋 세우고 귀 기울여서 보아야 할 정보입니다. 주제를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 이야기할 질환은 유방암입니다. 아마 많은 여성분들이 관심 있으실 텐데, 암이라는 단어가 그 단어만으로 주는 그 공포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 피하고 싶다, 내 인생에서 이 단어만은 피해가고 싶다 하는 게 바로 또 암일 텐데, 먼저 여쭙겠습니다. 정확히 유방암이 어떤 건가요? 네,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유방에 생기는 암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제 암이라는 것은 양성이랑 다른 게 우리가 흔히 악성 종양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제 원발 부위에 생긴 그 종양이 계속 커지고 그러다가 다른 데 전이되는 것, 이것이 가장 위험한 건데요. 네. 이 암이라는 것은 자기의 원래 생겼던 유방에 있다가 다른 데까지 전이될 수 있는 것을 유방암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유방이라는 것은 이제 그 젖을 만드는 소엽이라는 것과 이 젖을 만든 것을 이제 우리 유두로 전달하는 그런 유관이 있는데요. 유관에 생긴 것 그리고 소엽에 생기는 것, 이 두 가지가 주로 유방암의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거기는 생기는 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치료 방법도 다르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생기는 것을 유방암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유방암이 원인이 뭔가요? 왜 생기는 건가요? 네, 많은 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게 원인이 뭘까 그렇죠. 궁금해하시는데, 아직까지 유방암이 한 가지 원인으로 무엇이다 라고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진짜? 대신 이제 유방암 걸린 분들을 조사하다 보니까 유방암이 생기는 많은 그런 위험 요소가 있겠다라는 것을 알릴 수 있고요. 네. 그럼 위험 요소 중에서는 이제 호르몬, 그다음에 그 수유를 했는가 안 했는가, 그다음에 방사선 조사, 그다음에 가족 중에 유방암이 있었나,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위험한 그런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출산 경험이나 수유 같은 게 여성 호르몬과 많이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네, 그렇습니다. 유방 조직은 이제 에스트로겐이라고 하는 여성 호르몬의 영향을 받아가지고요. 유방 조직이 계속 성장하고 이렇게 발전하게 되는데, 이렇게 에스트로겐 노출이 오래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하면 유방암에 걸릴 가능성이 많겠죠. 이제 그런 경우라고 하면 초경이 빠른 경우나, 그 다음에 폐경이 늦은 경우, 그 다음에 수유를 하지 않은 경우나 출산하지 않은 경우, 이런 경우는 사실은 에스트로겐이 계속 노출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는 거기 때문에 그럴 때 이제 위험 인자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그 임신 기간을 통해서는 에스트로겐이 좀 줄어들고 수유 중에도 좀 줄어들고 이런 네,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트로겐의 영향을 그 기간엔 좀 덜 받는 건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게 아주 오래전에는 어떻게 발견을 했냐면, 이상하게 그 아이를 낳지 않고 그 다음에 수유하지 않는 그 수녀분들에게 유방암이 많더라 하는 거를 가지고선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것이 원인이다라고 하게 됐고요. 예. 최근에는 그런 검사들을 통해 가지고 에스트로겐이 많이 노출되는 기간, 우리 흔히 말하는 가임 기간이라고 얘기하죠. 네.
그래서 이제 생리를 하고 생리가 끝나는 그 기간이 길거나 이제 수유할 때나 임신 중에는 에스트로겐이 적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기간이 많다고 하면 우리 유방암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암 하면은 늘상 따라다니는 게 가족력이다. 여러 가지 암들이 많잖아요. 근데 거의 다 가족력하고 연관이 있는데 이 유방암도 그러면 네. 가족력에 영향이 있나요? 그렇습니다. 유방암의 이제 한 10% 정도까지는 그런 유전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BRCA라고 하는 그 유전인자가 우리 그 유방암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고요. 뭐 얼마 전에 유명해졌던 게 그 안젤리나 졸리라고 하는 여배우가 네네네. 가족력이 유전자 있고 보고. 유전자가 있어서 미리 유방을 절제하는 수술을 네네네. 해서 상당히 이제 많은 그런 센세이션한 논란이 됐었는데 이제 그렇게 되는 경우도 유전인자가 있으면 정상인보다 한 10배 이상 유방암에 걸릴 수 있으니까 일부에서는 미리 유방을 절제하자라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직 우리나라는 그렇게 유전인자가 많이 서양에 비해서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출산 경력이 없는 경우나 첫 임신이 35세 이후로 늦은 경우 저 해당됩니다. 네. 투병이 11세 이전에 있었던 경우나 폐경이 50세 이후에 있는 경우 그다음에 직계 가족 중에서 유방암의 환자가 있는 경우 그다음에 모유 수유를 하지 않은 경우 그다음에 유방암 수술을 받았던 경우 또는 유방에 뭐 섬유낭족이나 섬유선종 같은 질환이 있는 경우 그다음에 난소암이나 자궁 내막암 환자 같은 경우 이제 그 외에 경구 피임약을 오해 복용한다든지 폐경 후에 장기적인 호르몬 치료를 하는 경우 그다음에 과도한 음주와 흡연 또 비만 이런 것들이 유방암의 위험 요소라고 현재까지 밝혀져 있습니다. 저 안에서 몇 가지를 가지고 있으면 뭐 1년에 한 번씩은 검사해라 뭐 이런 정도 기준 같은 것도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유방암 학회에서 이제 권유하고 있는 거는 보통 30대 이후부터는 이제 자가 검진을 시작을 하고 35세가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유방 전문의를 찾아서 1년이나 2년에 한 번씩 검사하라고 되어 있고요. 하지만 이렇게 위험 요소가 있는 경우는 조금 더 빨리 예, 검사를 하라고 되어 있고 조금 더 자주 그래서 한 6개월에 한 번 정도는 검사를 해야지 미리 초기에 유방암을 발견할 수 있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보통 그 우리나라로 보면은 여성암 중에서는 1위가 유방암이라고 하잖아요. 네. 정말 그렇게 많이들 걸리나요? 네, 그렇습니다. 2019년 자료를 보면 네. 우리나라 한 해에 처음 유방암 발견한 사람이 23,000명 넘고요. 그리고 한 해에 2,500명 정도가 유방암으로 계속 증가하는 거야. 사망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유방암이 많지 않다가 2001년, 2년경부터 1위 암이 됐고요. 그 후로는 쭉 우리나라의 여성의 가장 많은 암은 유방암으로 1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어서 많은 여성분들이 기분이 있고 찜찜합니다. 워킹맘이 워낙 많다 보니까 기간이 점점점 줄어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유방암이 갑자기 늘어난 이유를 많은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생활 습관의 변화인데요. 우리나라가 아시는 것처럼 가장 아이를 안 낳는 나라 중에 한 나라가 됐죠. 지금 그리고- 그렇게 됐나요? 네. 아, 저는 그렇습니다. 3자녀라 가지고 5자녀 놓고 싶었는데 네, 못 낳았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수유도 안 하는 편이고요. 그다음에 초혼 연령이 되게 늦죠. 35세 뭐 넘는 경우도 꽤 많고요. 예. 그래서 저희 때만 해도 보통 20세가 조금 넘으면 첫애 출산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에는 30세 이전에 맞아요. 별로 없어서 많아요. 이제 그것도 유방암을 많이 유발하는 원인이 된다고 보이고요. 예. 식생활 습관이 변하면서 어린아이들이 추경이 빨라진 것도 원인이 되고요. 또 등등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로 유방암의 발생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로 지속될 거라 예상할 수 있습니다. 특히 폐경 전인 그 40대 비율도 적지 않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우리나라에서 좀 특이한 게 대부분의 암들은 그래프 보시는 것처럼 나이가 들수록 늘어나는데요. 유방암은 유독 40세에 가장 피크를 이루고 있고요. 이거는 서구에 비해서도 한 3배 정도 높은 수치인데요. 네. 뭐 여러 가지 원인들을 찾을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그런 생활 습관의 변화도 볼 수가 있고요. 네. 유전적인 원인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암에 비해서는 초기부터 우리가 좀 확인을 하고 다른 대부분의 암들은 60세 이후부터 좀 많이 발전하니까 그때부터 좀 조심하시면 되는데 유방암만큼은 어린 나이부터 30세부터는 좀 정기적인 확인을 하는 게 좋을 것 그럼 같습니다. 저처럼 나이를 훅 먹은 사람은 좀 안심을 해도 되나요? 네, 아무래도 젊은 나이에 비해서는 그럴 수 있긴 하는데요. 네. 또 유방암은 지속적으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진은 꼭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그냥 막연히 이게 왠지 여성으로서는 이 완경이 되면 왠지 또 느낌이
달라진다 뭐 이런 이야기하고 완전히 달라지죠. 그래서 늦은 게 최대한 좋다 이런 생각을 막연히 했거든요. 근데 반드시 그렇지만도 않은가 봐요. 네, 유방암에서 볼 땐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보통 여성분들이 폐경이 늦어지면 호르몬이 많이 나올 동안에 더 여성스럽고 여러 가지 면에서 좋다라고 느낄 수 있는데 유방암에 대한 것만큼에서는 조금 더 조심을 해야 될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유방암을 왜 그 조기에 좀 예방하기나 이런 검사하기 위해서 권하는 연령대가 또 따로 있나요? 네,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권장하기는 35세부터는 병원을 찾아라고 돼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대부분 시행하는 유방암 검진은 40세부터 해주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위험인자가 있으면 그 전부터 시작을 하셔야 되고. 그럼 1년에 한 번? 네, 1년에 한 번 하셔야 되는데요. 네.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자가 검진을 좀 할 수가 있습니다. 병원을 네, 꼭 찾지 않더라도 자가 검진이 필요한데요. 자가 검진하는 방법은 이제 보통 생리가 끝나고 나서 유방이 가장 우리가 검진하기 좋은 시대가 생리 끝나고 보통 3, 4일 후부터 할 수 있는데요. 네. 이제 여러 가지 요즘에는 뭐 인터넷이 발달돼 있어서 검색하시면 볼 수 있는데요. 자기 유방을 한 달에 한 번씩 규칙적으로 확인해 보면 이제 어떤 멍울이 만져지거나 그럴 때 빨리 발견해서 올 수 있고요. 그리고 빼먹지 마시고 1, 2년에 한 번씩 꼭 병원을 찾아서 이렇게 들어가지고 이렇게 뭐 만져보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는 그렇습니다. 건가요? 방법이 두 가지 정도 있는데요. 이제 생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유방을 천천히 밖에서부터 안으로 만져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방의 모양의 변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어느 피부가 어디가 좀 함몰돼서 들어간 부분이 있다든지, 어디가 튀어나왔다든지, 좀 대칭이 안 맞는다든지 등등을 확인할 수 있고요. 천천히 만져보면 안 만져지던 혹이 만져진다. 그럴 경우에 우리가 유방암을 좀 빨리 발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유방암 초기에도 이렇게 손으로 진단해서 알 수 있을 만큼 이게 혹이 커요? 네, 사실은 유방의 그 증상이 가장 많은 건 혹이 만져지는 경우인데요. 이게 전문가가 아닌 경우에는 조금 더 컸을 때 만져줄 수 있고요. 또 유방을 전문으로 해서 하는 사람은 조금 더 빨리 작을 때 만질 수 있는데요. 이제 본인이 일정하게 만질 수만 있다고 하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달에 한 번씩 규칙적으로 만지면 조금 빨리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한 달 전에 내 몸을 내가 기억하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없던 게 만져지는 것을 내 몸 내가 제일 잘 알죠. 그렇죠. 찾을 수 있는 게 네. 제일 빠를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손으로 직접 만져본다. 사실 그걸 안 해봤던 것 같아요. 당장 오늘부터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네. 근데 이제 그거 굉장히 중요한 게 목욕탕 가면 예.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때도 밀고 하잖아요. 그때 한 번씩 이렇게 해보는 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해보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샤워할 때 만져보는 게 맞아요. 거울도 있고요. 그다음에 네. 이제 그 비누를 칠해서 하면 조금 더 이렇게 미끄럽게 하면서 부드러우니까, 부드러우면서 맞아. 찾을 수 있어서 그렇게 하는 방법들을 많이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유방암인가 이렇게 내가 이렇게 의심해 볼 수 있는 증상들이 있을까요? 네, 안타까운 건 유방암의 증상들이 많지가 않아서요. 이제 크게는 아까 말씀드렸던 혹이 만져지는 경우, 그러니까 뭐가 첫 번째 만져진다, 있고요. 또. 그다음에 이제 유두를 통해서 분비물이 나오는 경우에, 특별히 이제 피가 섞인 분비물이 나오는 경우에도 유방암을 의심해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유방에서 분비물이 나온다고 다 사실은 유방암은 아니기 때문에 분비물이 나오는 사람이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것도 확인해 볼 아니 필요가 선생님 있죠. 수유 중에 만약에 그런 게 이제 나올 수 있지만 완경이나 아니면 그 수유가 아닌 사람들도 뭔가 분비물이 나와요? 네, 그렇습니다. 오. 근데 이제 수유 다 끝났고 나이가 많이 지나셨어도 우리 몸에 호르몬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분비물이 나올 수 있는데요. 그 분비물을 이제 우리가 세포 검사를 해보면 알 수 있기 때문에 네. 안 나오던 분비물이 나온다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을 찾아서 확인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만졌는데 뭔가 느껴졌다. 그래서 병원을 찾습니다. 그러면 어떤 절차를 통해서 진단을 받게 되나요? 네, 첫 번째는 이제 그 유방 전문의의 진찰을 먼저 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우리나라에서는 40세 이후에 한 번씩 하는 유방 엑스선 촬영이 있습니다. 유방 촬영을 해서 확인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심이 될 경우에는 초음파를 해서 좀 정확하게 볼 수가 있어서요. 네. 대부분 초음파만 하면 뭐 지금 통계로는 95% 이상 정확하게 알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유방 초음파까지 받는 게 중요한데 이제 국가에서 해주는 검진에서는 초음파까지 되지 않고 그다음에 엑스선 촬영을 해서 이상 있는 경우에만 추가로 검사하고 있기 때문에 좀 위험 인자가 있는 분들은 초음파를 같이 해보시는 게 좋다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기 김성원 선생님도 영상의학과시니까 초음파, 가슴 초음파 많이 네. 하시나요? 네. 아니 남만 많이 해주지 본인은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나라에서 하는 그 유방 촬영술을 하면
그게 이제 치밀 유방인 경우는 원래 실제적인 조직이랑 그 종괴랑 구별이 안 되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럴 때는 유방 초음파로 한 번 더 확인을 하시는 게 그게 좋아요. 그럼 반복적으로 이게 정확하다, 이게 좋다, 뭐 이런 거 없나요? 그게 이제 유방 보통 많이 하는 게 유방 촬영이랑 유방 초음파인데 그 두 개가 뭐 어떤 게 좋다 뭐 이렇게 말을 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그럼 촬영으로 알게 되는 것도 있고 초음파로 알게 되는 것도 있고 이런 네, 건가요? 그렇죠. 네. 아. 초음파는 이제 덩어리, 아까 말씀하신 혹 있잖아요. 네. 그런 거에 이제 성상, 이게 암인지 아니면은 그냥 덩어리, 그냥 양성 덩어리인지 이런 거를 구별하는 거는 초음파가 좋은데 초기의 암의 그 성질로 미세석회화라는 게 있어요. 근데 네. 그거는 이제 초기에는 우리가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안 잡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초음파보다는 유방 촬영술이 좀 더 잘 보거든요. 그게 막 이렇게 막 해갖고 막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눌러가지고 너무 아파. 그거는 그게 엑스레이 그게 건가요? 촬영이죠. 네, 네. 유방 촬영 맞습니다. 그게 촬영술이죠. 그거 저 1년에 한 번씩 보통 그러니까 저도 하는데 너무 아파. 그 사진을 또 보시면 이 정상하고 이제 치밀 유방을 구분할 수 있는데요. 네. 아, 근데 정상 선생님 유방은- 직접 경험해 보신 적 없으시니까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모르시잖아요. 모른다니까 선생님 뭐 이렇게 쉽게 얘기하지.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구분이 완전히 되죠. 그래서 네. 사진에서 왼쪽에 있는 경우는 이제 정상적인 유방의 그런 모양인데요. 저런 경우는 정확하게 혹이 생기면 볼 수가 있는데 오른쪽처럼 이렇게 치밀하게 돼 있으면 저 안에 암세포가 숨어 있어도 정확한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저런 경우에는 유방 초음파를 해야 되고요. 그래야지 안에 이상이 있는지를 미리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진을 가지고선 우리가 치밀 유방이다 할 경우에는 추가적인 검사를 꼭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저렇게 사진에서는 그냥 치밀 유방이나 뭐가 아무것도 안 보였는데 초음파를 해봤더니 혹이 저렇게 발견이 보이는 되고 거예요. 그래서 종양이 확인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치밀 유방이다라고 통보가 가게 되면 반드시 초음파를 해서 정확하게 확인해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진단을 해서 뭔가 있다. 동그란 혹이 보인다. 없어야 뭐 되는데 없어야 있다면? 되는데 치밀 유방이어서 뭐 이렇게 찍어보고 저렇게 찍어봤더니 뭐가 있더라. 그럼 일단은 암인 거예요? 네, 다행히도 유방에 종괴가 있을 경우에 암인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유방암이 그만큼 아주 많은 암이긴 하지만 네. 유방 종괴가 있다고 해서 대부분 암인 경우는 아닌 거고요. 깜짝 놀랐네. 예, 아, 저희 그냥 병원에서도 그냥 혹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초음파를 검사를 해보면 네. 뭐 반에서 한 3분의 1 정도는 조금씩의 혹은 가지고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여성들이. 그래서 유방에 그냥 양성, 낭종인 경우도 있고 그냥 섬유선종인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일단 겁부터 내실 필요는 없고요. 하지만 이제 종괴가 있으면 반드시 확인은 해봐야죠. 우리나라 유방암이 많으니까.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확인하는 방법은 보통 이제 3가지 정도로 하고 있는데요. 이제 바늘만 찔러가지고 일부 세포를 빼내는 방법이 있고요. 조직을 이제 조금 더 큰 바늘을 넣어서 뭐 총검사라고도 얘기하는데 이렇게 찍어서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절제를 해가지고 유방을 그 혹을 떼어내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제 장단점이 있지만 이제 바늘만 찔러서 하는 경우는 정확성이 조금 떨어지죠. 그렇겠죠. 세포를 일부를 빼낸 거기 때문에 그 흉도 안 생기고 검사는 간편하지만 그런 단점이 있고요. 절제하는 거는 이제 수술을 해서 떼어냈으니까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는 있지만 네. 이제 뭐 수술을 해야 되니까 많은 부담이 되죠. 그래서 그런 방법들이 여러 가지 이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조금 더 좋은 방법이 나온 게 많은 양의 조직을 얻으면서도 흉을 남지 않게 하는 방법들이 있어서 요즘에 이제 진공 흡입 생검이라는 게 나왔는데요. 크게 나왔지만 저게 보통 한 3, 4mm, 4, 5mm 정도 되는 바늘이거든요. 그 바늘을 그 종괴에다가 초음파를 보면서 넣어가지고요. 조직을 진공으로 이렇게 당겨가지고 그 두 번째 그림 보시면 그 홈 안에 조직이 들어오게 되면 저기에 진공으로 당겨서 회전하는 칼날을 통해서 저 조직을 밖으로 띄어내는 겁니다. 조직 검사의 진행 과정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5번째 그림처럼 조직을 밖으로 빼내서 저거를 제거해내고 이제 충분한 조직을 얻었기 때문에 정확한 검사를 할 수가 있고요. 또 양성인 경우에도 저렇게 하게 되면 흉을 생기지 않게 하면서 조직을 다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여성분들이 이렇게 수술에 대한 부담도 없이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좋은 좋네요. 방법으로 이제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보다 훨씬 더 흉도 안 지고 여러 가지가 훨씬 안전하고 간소화되겠네요. 네, 장점만 다 모은 거죠. 흉은 안 지게 하면서 충분한 조직을 얻기 때문에 정확한 검사할 수 있다. 흔히 뭐 암모톰이라고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이제 그거는 이제 상품명이고 진공 흡입 생검술이라는 그런
검사 방법입니다. 네. 유방암, 수술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 사실은 겁이 나는 게 사실이거든요. 치료법은 어떻게 되나요? 암 환자한테 이제 수술을 하자고 하는 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좋은 얘기입니다. 어떤 아, 의미냐면 그래요? 수술할 수 있다는 얘기는 완치를 기대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아, 또 그렇구나. 병원에서 암인데 수술하자는 말을 안 하면 이제는 많이 퍼져서 포기. 치료를 못 합니다라는 건 같은 의미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수술한다는 건 반가운 얘기일 수 있고요. 근데 처음 알았네 지금. 네. 아, 그러게, 수술하자 정말. 그러면 네. 아우 이제 모든 게 끝났구나 이런 생각이 들 텐데 그렇죠. 아니군요. 근데 과정이 조금 이제 힘들 수 있지만 완치를 기대할 수 있고요. 모든 암의 치료 원리는 첫 번째는 암을 제거해야 되는 게 첫 번째 원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아있는 암들을 우리가 완전하게 제거하기 위해서 항암요법을 쓴다든지 아니면 방사선 치료를 한다든지 최근에 나오는 여러 가지 표적 치료 같은 것들을 함으로써 완전하게 암을 완치시키려고 할 수 있어서 유방암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치료는 암을 제거한다. 그 다음에 보조적인 재발을 막을 수 있고 완전한 치료를 위한 보조적인 요법을 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유방암이 내가 걸렸다. 진단 그렇게 확신을 받았다. 네. 그러면 그냥 수술을 하는 게 가장 그래도 깔끔한 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제 요즘에는 유방을 전에는 다 제거하는 게 원칙이었는데요. 이제 조금 요 근래에는 유방의 발견도 빨라지기 때문에 초기 유방암도 많고요. 네. 그런 경우는 유방을 다 절제하지 않고 일부만 절제하는 방법을 그러니까 쓰고 제 있고요. 주변에 상당히 많거든요. 네. 근데 전체를 다 제거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남겨놓고 그다음에 또 많이 제거한다고 하더라도 요즘에는 성형수술이 많이 발전을 네, 해서 네, 네. 수술과 동시에 또 보형물을 넣게 되면 환자분이 볼 때는 별로 수술하는 표가 안 나요. 제 친구가 유방암을 해서 한쪽을 완전히 절제를 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이제 없이 한쪽이 없이 지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작년에 다시 여기 보건 수술을 네. 했더라고. 그래서 요즘에는 하고 자랑을 하더라고. 그래서 너무 우리가 축하해서 술 한 잔 먹었어요. 그 요즘에는 이렇게 유방을 수술하면서 바로 보형물로 넣기 때문에 이제 거의 그런 예전에 유방이, 수술을 해갖고. 수술한 거에 대한 그런 좀 여성분들의 상심이 크지 않게 치료하는 그러니까. 방법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 유방암을 그 절제를 할 때 겨드랑이 림프절도 같이 절제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전이랑 관계된 수술인 건가요? 네, 유방암 치료할 때 겨드랑이 쪽에 수술하신 분을 많이 보셨을 텐데 그 이유는 제일 중요한 게 유방암이 같은 경우에 전이를 제일 먼저 하는 게 겨드랑이에는 임파절입니다. 그래서 그 임파절이 상당히 의미가 많고요. 임파절에 몇 개가 갔느냐에 따라서 병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곳을 꼭 절제를 해서 확인을 해야 되고요. 거기 임파절에 몇 개가 퍼졌는가에 따라서 이 사람의 예후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네. 대부분 겨드랑이에 있는 임파절을 같이 절제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임파절을 몇 개를 떼어내는 것들이 중요한 수술이라서 같이 수술하는 거고요. 거기에서 만약에 임파절에 암이 많이 갔다고 하면 그때는 임파절을 거의 다 곽정술이라고 해서 제거해야 되는 게 완전한 재발을 막을 수 있는 수술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재발률은 그러면 유방암은 어떻게 되나요? 네, 재발률을 말씀드리면 또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1기, 2기까지는 재발률이 높지 않습니다. 아. 10%에서 20% 미만인데 네. 3기가 넘어가면 뻥충 뛰어가지고 60% 이상 그리고 4기가 되면 60%가 훨씬 넘어가는 7, 80%까지 보고 있기 때문에 아이고야. 조기에 발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또 강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기나 1기에 발견하게 되면 뭐 거의 5년에 생존하는 이율이 98%, 90% 이상인데요. 3기가 되면 70%로 떨어지고 4기가 되면 30%로 떨어지기 때문에 4기로 발견이 되면 5년 이내에 30%만 생존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병에 비해서도 유방암은 특별히 조기 발견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럼 이 재발률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은 혹시 없을까요? 네, 아까 수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술을 제거한 다음에 몇 가지 보조적인 요법들을 꼭 하셔야 되는데요. 수술 후에는 자주 우리가 외래에서 이제 추적 검사를 하게 되는데 그때 항암 치료나 그다음 표적 치료, 그다음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눈에 보이는 암은 제거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암들이 남아있을 것을 예상해서 그것들을 완전히 제거하는 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수술하고 그냥 그 다음에 방치하게 되면 재발률이 훨씬 올라가고요. 네. 제로 호르몬 치료도 하고 그 암의 성분에 따라서 표적 치료도 하게 된다면 훨씬 재발률을 줄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식생활 습관은 여전히 중요하겠죠. 수술한 다음에 음주나 흡연을 하지 않고 비만하지 않고 네. 그다음에 열심히 운동하고 채소를 많이 먹는 그런 노력을 하게 된다면 재발률을 많이 줄일 수 있겠습니다.
정말 저 관심 많았던 유방암에 대해서 오늘 요모조모 뭐 다 필요한 정보는 다 얻은 것 같습니다. 채란 씨는 어떠셨어요? 네, 저도 몰랐던 것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유방암은 특히나 초기에 발견하면 거의 괜찮으니까 항상 이제 목욕할 때 간단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들 얘기하시는 그 귀담아 들어놨다가 목욕할 때 이렇게 진단 좀 하고 뭐가 잡히면 바로 그냥 병원 가면서 전문가님한테 물어보는 게 가장 좋고, 코로나19로 굉장히 디프레스 돼 있지만 그래도 내가 나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일부러 자꾸 웃으시고, 아 지금이야, 아 시작이야, 꽃이 피는 나의 인생아, 이렇게 노래도 하시고 춤도 네. 추시고 이렇게 나 스스로를 자꾸 즐거움을 유도시키면 건강을 잘 지켜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선생님은 어떠셨어요? 제가 이제 검사를 하는 입장이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이제 환자분들이 오시면 초음파만 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자료가 아프니까. 아프다고 안 하세요. 근데 맞아요. 저도 이제 해 보니까 참을만 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잠깐이니까. 그니까 말을 좀 잘 들으시고 맞아요. 이렇게 검진을 미리미리 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방이 가장 중요하죠. 자, 오늘 문진 선생님이 정말 여러 가지 정보 주셨는데요. 유방암에 대해서 좀 두려워하셨던 시청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네, 유방암을 우리가 막을 수 있는 법은 많지 않습니다. 뭐 여러 가지 위험 인자들을 내가 조절할 수 있는 건 별로 없지만 꼭 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 있습니다. 조기에 검진 잘 받으시고 네. 이상 있으면 빠르게 치료받는 것이 맞아. 우리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것만 얻어가신다면 오늘 방송 보신 분들에게 큰 선물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께도 큰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TV홈닥터 더 나은 클리닉 다음 주에도 유용한 정보와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